오늘 2016년 12월 30일 아침입니다. 2016년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인사주 분석하실 분은 40세 된 남성이에요. 이 신청하신 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요. 이 미용실에 가게 손님의 사촌동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결혼하기 참 어렵다고 하시면서 소개도 해주고 나름 연애도 여럿 해봤다는데 결혼 약속하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자가 변심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열받겠죠, 남자가. 결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이쁜 여자만 찾으니 소개도 어렵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이쁜 여자만 찾아요. 그러니까 내 주제에 무슨 예쁜 여자랑 결혼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대기업의 연봉도 괜찮고 외모도 보통은 된다고 하니까 그 조건이 좀 높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결혼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분의 이성운, 여자운 이런 것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려 하는데 내년에 투자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이분이 정사년 계묘월 계유일 임술시에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실 때에는요. 물론 음과 양의 구성도 봐야겠지만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행이 한 개씩은 들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구성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있을 건 하나씩 다 있고 그리고 수준이 좀 되는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오행의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사주가 그렇게 간단한 학문이 아니고 충과 합의 관계, 형살의 관계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천간은 정계충, 지지는 묘유충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간에 있는 이 충은요. 일간이 포함되지 않은 일간충이 아니라 연간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쌍충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쌍으로 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충이 하나만 있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충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 2개 있으면은요 매우 안 좋은 거고 충이 3개 있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이 4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주는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충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것은 사주에 없어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1개 정도는 갖고 있고요. 이렇게 2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충 때문에 망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사주여야 되는데 이 충이 2개가 있는 바람에 나쁜 사주로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주에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충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어떤 오행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십성이 충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궁속론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충이라는 건 있잖아요. 재성운 아니면 간성운이 충을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충이 발생할 때는 재성운 아니면 간성운이에요. 일간과 충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재성운이 충을 받고 있죠. 정계충으로. 그럼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 사주에서는 동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남자한테 동과 여자 이게 거의 다 모든 거죠. 거의 모든 거라고 봐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고 자네는 남자 보고 재물운도 없고 여자운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성운이 이제 깨질 때 이것을 재물운으로 봐야 되느냐 여자운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둘 다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둘 다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재물운보다는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떤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운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인생 중대사, 재물운이라든가 이성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안 좋다는 말을 그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운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운에 해당하는 재성운이 충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계유일주에서 이 유금이 배우자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배우자궁이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게다가 보통 남자들이 결혼하는 시기를 보면 24살서부터 33살 사이 이 경자대운, 이때 대부분 결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자대운은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재성운도 깨지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깨지고, 결혼 정년기에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된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자운은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돈도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것만큼 그 저주스러운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재성운이 하나 깨지긴 하지만 밑에 사화가 또 있잖아요. 사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돈 욕심은 자제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운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너무 눈을 높이는 건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벌써 40이나 됐으니까 원래 여자운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나이까지 먹었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한테 뭐 부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자도 많이 만나봐서 눈도 좀 낮추고, 그런 다음에 그 조건이 좀 맞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너무 예쁜 여자만 따져서 뭐 하겠느냐, 뭐 여자랑 살다 보면 다 똑같다는데 지금 나이에 너무 외모만 따지다가 홍기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는 그 여자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40이나 됐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정년기가 완전히 지나갔잖아요. 40이면 완전히 지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액땜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당신은 뭐 배우자궁도 깨지고 재성운도 깨지고 그러니까 여자운이 진짜 안 좋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원래 여자운이 별로 안 좋은데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주에 나와있는 여자운이 안 좋다는 건 잊어버려라. 이미 다 액땜이 됐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에 너무 그 눈을 높이는 거, 자네가 아무리 그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많다 그래도 눈을 너무 높이고 그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타일러 갖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혼자 살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궁 깨지고 재성운 깨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동거 같은 거 그냥 뭐 어떻게 여자 만나가지고 좀 살다가 한 6개월 살다가 헤어지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여자 만나가지고 좀 살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살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경겁제도 강하잖아요. 이렇게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또 이혼도 많이 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 그 여러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기로 내년은 적합하지 않죠. 내년이 이제 정유년인데 천간이 정계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성운이 깨지는 해, 이럴 때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도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지지가 묘유충이 되는데 이 충을 당하는 당사자잖아요, 이 유금하고 묘목이. 그러면 이 유금이 들어왔을 때도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짜증나죠. 좋은 운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 그러면 1년 운이든 10년 대운이든 정화가 들어올 때도 안 좋고 개수가 들어올 때도 안 좋고 묘목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유금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그리고 자수가 들어오면 자묘유 삼형살이니까 자수가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게끔 좋은 말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사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세하게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44세 무술대운이라든가 이 44세 무술대운,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무술대운까지 하면 53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대 중반까지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이 기예대운이나 무술대운이나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64세 병신대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리 결혼을 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운의 변화를 좀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내년보다는 2018년 훈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